네, 종적을 감췄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안하던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건강 이상설, 또 사망설 등을 쏟아냈던 태영호, 지상호 두 국회의원 당선인은 결국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최고의 대북 전문가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 소식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 위원장이 2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여러 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김 위원장의 복귀를 전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 특별한 지금 특이 동향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지를 않고들 다 외신의 어떤 그 무책임한 보도에 노란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할 때는 그 정찰기라든지 위성 그 자료는 대개 이제 미국 쪽에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정찰기도 뜨니까 정찰기 또는 정찰 위성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미 간의 그 문제에 관한 한 한미 간의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미국 당국에서도 별일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국이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난 이번에 아니 당국이 어떻게 언론한테 신뢰를 잃었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언론이 틀렸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죠. 앞으로는 아마 적어도 북한 내부 상황 관련된 정보에 관한 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동안 왜 모습을 감췄는지 또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 거라고 혹시 추정을 하세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 김여정을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을 했죠. 그거 해놓고 이제 12일 날부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최고인민회의 안 나타났죠.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68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도 그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돌면 임금은 피접을 나갔어요. 궁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안전한 데로 이제 피신을 했죠. 바로 그 평양 시내에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에는 가지 말고 좀 공기 좋은데 사람 없는 데로 이따 오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좋아합니다. 원산에서 낳고 자랐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 원산은 일종의 그 고향 비슷한 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권 후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행장도 만들고 갈마 비행장이라고 그 해변가에 그 유명한 명사심리라는 원산의 그 명사심리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다가 대단히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특각, 별장이죠. 그것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이 위성으로도 확인되고 그 전용 열차도 거기서 그 확인이 됐고 심지어 뭐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위성으로 확인이 됐다는데 안 믿는 건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사망설 이런 소식을 계속 이제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 말 때문은 아니고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억지로 뭐 지팡이 없이 걷거나 뭐 지팡이 짚을 일이 없으니까 지팡이 없이 걷죠. 그렇죠. 그다음에 담배까지 피는 걸 보고는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을 거라고 이쪽에서 걱정들을 해줬지만 그러나 아직도 담배를 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 건강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지도 않지만 습관대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걷지 못할 것이다, 혼자 못 일어선다, 뭐 99% 죽었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소식통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건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예. 무책임한 그랬는데 기껏해야 아마 중국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서 뭐 핸드폰 같은 걸로 혹시 무슨 소문 없어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는 뭐 이런 그 소문이 도는데 거기서는 뭐 그런 얘기 없냐 하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맞춤형으로 예. 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 보니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그런 전화로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국경지대입니다. 예. 예. 그 이상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야말로 구중심체나 다름없는 평양의 김정은 숙소라든지 또는 원산의 특각이라든지 이런 있는 사정을 일반 그야말로 평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소식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마치 그리고 북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고 싶어는 믿는다고 그럴까 믿고 싶다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77년부터 통일을 해서 쭉 북한 연구를 하고 뭐 남북 협상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예.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 네가 황장엽보다 더 잘 알아? 네가 태영호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식이에요. 북에서 왔다고 해도 북한이라는 사회가 말하자면 자기 영역 이외의 그 옆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게 돼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점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옆에 횡적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역 이외의 것은 우리가 더 모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일 동안 국내외 전 세계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 사실 북한은 그동안 굉장히 침묵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야, 참 잘 논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요. 어디까지 너희들 헛발질하는지 나 좀 보자. 그러니까 뭐 나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잘 있거든 하고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어디까지 그야말로 찍고 까부는지 보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대배 선전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남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협상이 진행되거나 할 경우에 해외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이미 상당히 연구를 시작했으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야들이 춤을 춘다. 우리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협상에서 성동격설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알겠습니다.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러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찍고 까부는 걸 이번에 보니까 그 적절하게 소식통이라고 그래서 무슨 중국에 있는 교포들 통해 가지고 조선족 통해서 한마디 던져놓으면 일파만파 퍼져서 와싱턴도 뭐 뒤집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했으라고 봐요. 예. 장소와 시기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순천 인비료 공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월 1일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해서 대단한 날입니다. 대단한 날이고 그다음에 이 순천 인비료 공장은 사실은 2017년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그 비료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정산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회담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쌀을 10만 톤 주는 것보다 비료 10만 톤을 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쌀은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비료 10만 톤은 30만 톤의 증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비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천 지금 인비료 공장에 그전에 순천 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비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98년에 비료회담 오면서 그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남북 비료회담을 베이징에서 했거든요. 그때 성경 국장이 그 연합뉴스 기자로서 그 베이징에서 취재했어요. 예. 근데 그 인산 비료, 인비료는 식물의 비대, 그러니까 알맹이가 커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실이 많게 만들고, 꽃이 제대로 피게 만들고,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화, 그 다음에 결실, 그 결실된 열매 내지 뭐 벼도 그렇고 고구마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비대 크게 만드는 거, 예.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 3대 요소 중에 질소, 인산, 칼이라고 그러지만 제일 식량 증산에 도움이 되는 거를 지금 한 3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지금 준공을 해놓고 아마도 집거 중에 원산 집거 중에 날짜를 기왕이면 5월 1일로 잡자. 그때까지는 내가 뭐 나타나면은 소위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문자로 서프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서프라이즈 겸 식량 증산에 대한 금년도부터는 식량 증산이 원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 알려주는 그런 이제 거대한 행사로 기획을 했었다고 봐요. 예.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우라늄 추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그게 이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2.28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결국은 노딜로 끝나게 된 이유가 북한의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핵시설만 폐기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죠. 그 알파가 바로 2002년부터 미국이 북한한테 그 혐의를 두고 압박을 가했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폐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변 그 핵단지 내에 한쪽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미국의 위성이 확인을 했고 또 평안북도 강선에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당국의 주장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지금 그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시설이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북한에는 우라늄에 관한 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냥 그걸 캐서 저농축하면은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연료봉이 나오고 고농축하면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무기급 우라늄이 나오는데 뭐로 인산 비료 공장에서 중간에서 일부 그 이 무슨 비료 성분을 빼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농축을 해서 우라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도 썼었죠. 또 다른 방송에서 사탕수수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쿠바에서 그거를 굳이 사탕수수 즙을 구해 가지고 그놈을 짜서 다시 설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그 과학자들이 상상력으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미국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보수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북한을 악마화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라늄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라도 있으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주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든지 제재를 가해서 중단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릇을 만들었을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콧방귀 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준공식 영상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자리를 했는데요. 당내 서열에 좀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난번에 2018년 2월 9일 날 청와대에 오지 않았었어요? 예. 그 특사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들고 왔을 때 예. 그때도 이제 그 김영남 위원장이 사실은 단장이었었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이 습관적으로 앞자리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김여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대로 상석에 앉고 앞에 서시라는 식으로 양보를 합니다. 그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서열 남바 예. 서열 2번인 최룡해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왔어요.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딴소리를 하던데 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왔고 서열 3번인 박봉주 총리가 이제 나가서 연설하는 그때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오른쪽이 제일 상석 아니에요.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그 왼쪽이 그다음 두 번째고. 예. 그러니까 아마 박봉주부터 시작해서 김도훈인지 그 사람들까지도 그냥 이 김정은이 다시 이 당에 복귀도 했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 김정은 요시에는 거기가 권력을 승계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모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절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건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인데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하면서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거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언론 참 문제 있어요. 네. 말하자면 그 뿌리를 모르고 그냥 나타난 어떤 증상 같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나타난 것과 그다음에 북미 협상의 그 타계 국면이 열리지 않는 건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지금 북미 협상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열리지 못할 거라고 김정은은 이미 판단을 했어요. 북한은 작년 2월 19일 날,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노딜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를 4월 달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 8개월 기다렸는데 셈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새로운 길이라는 게 결국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연말에 4일 동안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그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 회의였었습니다. 그 기본 출발점은 북미 협상은 당분간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특히 트럼프가 가끔 뭐 친서를 보내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말씀에 진정성도 없고 무슨 뭐 뷰티풀 레터니 무슨 뭐 그와 친하다니 아무 의미 없다. 예. 그게 금년 3월 5일인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직급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북미 정상 간의 그쪽은 순회라는 표현을 써요. 순회 간의 편지를 주고받고 친분이 있는 것과 북미 회담이 진전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우리는 그런데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 20일 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북미 회담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얘기 같은 것은 작년 북한 내에서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초에 북한 내에서 어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새로운 길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쓴 글입니다. 이제 난 외신 예. 좀 우리 언론들이 이번에
외신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국산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니 예. 코로나 진단 키트만이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북한 정보의 진위를 북한 관련 정보의 언론 보도의 외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정보 당국의 발표입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런 부분 이제 뭐 사망설 가짜 뉴스 논란인데요. 사실 결국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태영호 씨나 지성호 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라고 북한 내부 사정에 관한 한 그들이 진실을 얘기할 거라는 일종의 그 관상이라고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 이탈 주민, 뭐 탈북자라는 표현은 조금 좀 표현이 좀 나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좀 길게 말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개 국경 지역에서 넘어옵니다. 응? 예. 넘어오기 쉬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평양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데가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뭐 정보 유통 수단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요즘 뭐 핸드폰이 인구 2,500만에 뭐 수백만 대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한 사람이 여러 대 가진 경우고 예. 대부분은 그런 것도 없고 있어도 그게 도청 감청 때문에 말도 얘기도 못 해요. 그런데도 이제 와가지고 자꾸 북한 사정을 물으면 이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제 가령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가 가서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구나. 예. 그렇게 발언해 주죠. 아 그래야 뭐 출연료를 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정치화돼요. 예. 근데 그러지 않은 탈북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뭐 다 알 거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실정을 모른다는 내 예를 하나 들게요. 97년 4월 달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북경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그 대외 공개가 제한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예. 안기부장 방에서 그 당시 안기부장 방에서 4사람의 북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쪽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우리가 아니 핵무기를 핵실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핵무기를 갖습니까? 예. 그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아 내가 군수 담당 비서한테 들었는데도 못 믿겠습니까? 예. 그 군수 담당 비서가 사상비서나 국제비서 이 사람은 이제 사상비서하다가 국제비서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왔어요. 갑자기 강등이 됐지. 그 불만 때문에 왔는데 국제비서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얘기를 흘려서 일종의 프로파간다 또는 블러핑 이런 것이 국제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협상률을 높일 수 있거든. 예.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 우리는 네 사람 다 아 요즘 저 사람이 남쪽에는 뭐 북쪽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한다는 얘기들 우리끼리 하고 돌았었는데 태영호 씨도 와가지고 그 쓴 책에도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김정은의 실시간 실제 행동을 옆에서 본 것처럼 글을 썼더라고. 영국에서 10년이나 있었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짧게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좀 전망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돌아와서 기쁘다 뭐 이렇게 메시지도 남기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북미 관계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링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수를 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대한 기대를 북미 그래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좀 그대로 있어주면은 그나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성급하게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ICBM을 그야말로 시험 링 밖으로 발사한다든지 나가게 이러면 되면. 이제 예.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그 선거에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립 서비스고 그런 식으로 뭐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 다행이다 고맙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감동을 할까 전혀. 그 사람의 말이 너무 해프다. 그래서 저 사람 말 속에는 진실은 없고 소위 이 상대방의 아주 그 얄팍한 환심을 사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가 거기서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장사 속으로 하는 얘기라는 걸 벌써 이미 판정을 내렸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야말로 그 북한 조선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건물 창가에 가서 세레나데를 불러봐도 김정은은 문도 안 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 소식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